예, 안녕하세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서진수입니다.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 중에서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미지 인식하고 데이터 분류하는 작업. 이 작업 인공지능이 정말 잘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예제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국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글을 능가할 정도로 요새 굉장히 떠오르는 다크호스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 사는 시민들이죠. 국민들의 사진을 다 찍어서 정보로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CCTV나 이런 걸로 사진을 딱 찍으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직업은 뭐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범죄 경력이 있다 이러면 어떤 범죄 경력이 있고 수배자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3초 안에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조금 많아요. 14억 명 정도. 14명이 아니고 14,000명이 아니고요. 약 한 14억 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인구의 사진을 딱 찍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3초 안에 찾아버립니다. 이런 이미지 인식 기술 어떻게 찾냐고요? 인공지능이 찾아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찾아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죠.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중국이 무단횡단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사람들이.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무단횡단 좀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막 계도도 하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막 이러는데 안 듣는데요. 무단횡단을 여러분들 무단횡단 안 하시죠, 그죠? 예,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걸 특단의 조치를 뭘 했느냐면 횡단보도에다가 CCTV를 딱 붙여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단횡단을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CCTV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사진을 딱 찍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집으로 자동으로 벌금 고지서를 보내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누구다, 뭐 어디 산다, 뭐 검색하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사진 딱 찍으면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바로 알아요. 그래서 벌금 고지서를 집으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단횡단이 좀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시스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사람 얼굴을 딱 찍어서 인식을 시켜서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면 500m 정도 앞에 떨어진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저 CCTV 이게 얼마나 인식이 좋으냐면 500m 정도 앞에 있는 사람까지 CCTV에서 딱 찍어서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뭐 그런 사례를 지금 이 기사로 만들어 놓은 건데 멀리 외국에서 그다음에 중국이 관리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CCTV로 딱 찍어가지고 저 사람 누구고 저 사람 누구고 어디 살고 이런 정보들을 화면에 다 띄우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사람의 얼굴을 찍어서 누군지 인식을 하는 거고 요걸 3초 안에 끝낸다는 거예요. CNN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뭐 이 기술은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툴도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제법 있어요. 그중에서 마인드셋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마인드아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그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CCTV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촛불 집회에 있는 사람들 이미지 인식하는 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례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이거 말고도 어디에 많이 쓸 수 있냐면 그 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지방이나 지역에 축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축제할 때 고민이 뭐냐면 우리 축제에 도대체 몇 명이 왔는가 지자체에서는 이걸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몇 명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옛날 방법으로는 야 관광버스 몇 대 왔지? 승용차 몇 대 왔지? 해가지고 승용차 한 대에 보통 한 4명 타니까 100대 왔어? 400명. 관광버스 한 대에 한 50명 타는데 몇 대 왔어? 100대 왔어? 5,000명. 뭐 이렇게 대충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중복 인구도 되게 많고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이용하시면 CCTV로 드론 같은 거 띄워가지고 그 축제 온 화면에 찍는 거예요. 화면 찍어서 이 인공지능 엔진에 딱 집어넣으면 중복된 사람 걸러내고 지금 저 노란색 옷 입은 사람 어제도 왔던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범죄자 잡는 데도 수배자 있잖아요. 우리 뭐 흉악한 사건 일어나서 수배할 때 참는다고 경찰들 되게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인공지능들이 다 찾죠. 이게 그 자동차 번호판에는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 방범용 CCTV 있잖아요. 그 딱 찍으면 번호판 바로 나오죠. 그리고 저 주차장 들어갈 때 주차장 자동차 번호판 인식하는 거 이런 게 다 이런 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잘하는 일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이미지 인식하고 분류하는 작업이에요.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이게 뭘까요? 뭐 눈썹이라는 분도 있는데 눈썹 같아 보이긴 해요, 그죠? 잘 보면. 근데 이게 눈썹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오이예요, 오이. 자, 이거는 뭐냐면 보세요. 자, 자동차 인베디드 시스템 디자이너 마코토 코이케, 약간 일본 분 같죠? 이분이 이제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오이 농장을 하신대요. 오이 농장을 하셨는데 이 오이 농장 부모님들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오이 키우는 것도 뭐 힘들지만 오이를 더 힘든 거 뭐냐면 오이를 따잖아요. 오이를 따면 이게 최상급이다 아니면 뭐 A급이다 B급이다 해서 이걸 나누는데 이게 9가지가 있대요. 등급이 9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부모님들이 이걸 눈으로 일일이 다 골라내는 거예요. 오이를 보면서 이거는 특급, 이거는 A급, 이거는 B급, 이거는 어디 팔 거 안 된다, 우리 먹자 이렇게 일일이 다 골라내는데 그걸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걸 하시더래요. 이분이 효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분이 저걸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좀 해볼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거예요. 오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 사진을 인공지능이 텐서플로우 이용한 겁니다. 구글의 텐서플로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서 이 사진이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돌려봤는데 무려 적중률이 95% 이상 나왔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오이를 등급해서 이건 A급, B급, C급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이제 부모님들은 방에 가서 쉬시고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시고 이 텐서플로우로 만든 기계가 분류를 해주는 거죠. 이게 최고입니다. 이런 걸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자동차 디자이너였던 분이에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텐서플로우 공부 좀 해가지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런 걸 이용하면 공장에서 불량품 구분해낼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미국 스타트업 엔트로피라는 데가 만든 거예요. 뭐냐면 명품과 짝퉁을 구분해내는, 우리 흔히 그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모조품, 이거를 구분해내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명품의 진품이 있죠. 진품의 사진을 구석구석 사진을 몇백 장을 찍는데요. 막 찍어가지고 인공지능한테 알려줍니다. 야, 이 제품의 진품은 이렇게 생겼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내려고 하는 애들 사진을 딱 넣으면 260배 확배를 딱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거는 진품입니다. 사람이 못 골라내는 것도요. 다 골라낸대요. 무려 98%를. 요즘 이 명품과 짝퉁이 너무 정밀하게 만들어져서 사람 눈으로 인식 못하는 게 되게 많대요. 근데 이걸 다 골라낸다는 거죠. 이걸 사람이 못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해내는 거죠. 참 이게 별의별 때 활용 다 하죠. 그죠? 이게 되게 신기해요. 자, 구글이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뭐냐면 지구상의 환경오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멸종되는 동물이 되게 많죠. 그래서 멸종되는 동물을 찾아서 보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게 좀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바닷속에 사는 바닷속에 사는 소래요. 이거 학명으로 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사는 이 듀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얘네들을 더 잘 지켜주는 프로젝트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위성으로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바다 사진을 딱 찍어서 듀공이 어디 사는지 딱 찾아가지고 걔를 더 보호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위성으로 바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뭔가 쉽죠, 그죠? 찍은 건데 자, 여기에서 바다 사진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눈으로. 저도 아무리 봐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답니다.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친데 근데 봐도 모르겠어요. 봐도 이게 뭐 점인지 뭔지, 그죠? 하지만 인공지능은 찾아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이 못 찾았던 걸 인공지능은 잡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이 이미지 인식하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이 못하는 거를 잘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안과 질환이에요. 눈에 백내장 오고 녹내장 오고 이런 질환들 있잖아요. 안과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사람이 의사가 이걸 딱 보고 이게 병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 처방을 하는데 지금 왼쪽의 사진은 건강한 사람의 눈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질병이 있는 사람의 눈이에요. 근데 이 사진을 찍어서 의사가 판단을 하는데 이 의사 컨디션에 따라서 잡아낼 수도 있고 못 잡아낼 수, 오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눈에 녹내장, 백내장 질병이 있는데 의사가 못 잡아내서 그냥 먼지 들어갔나 봐요. 안약 이거 놓고 하면 될 거예요라고 오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인공지능이 잡아냅니다. 사람보다 적중률이 훨씬 높아요. 예전에는 사람이 그냥 했던 일을 인공지능이 하는 거죠. 사례는 너무 많은데, 자, 마지막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마트 사례예요. 월마트에 우리 이제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물건이 엄청 많죠. 근데 그 물건들이 유통기한도 있고 가격도 막 있고 이 가격도 막 할인 행사하면 할인 가격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물건도 막 팔고 막 이러고 그런 물건 사간 손님은 잘못 먹고 아프고 이러면 소송 걸고, 마트 입장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나 가격 잘못 붙어 있는 상품 팔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 걸러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다 걸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걸러내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하얀색으로 서 있는 이 바코드 스캐너가 다니면서 한번 쭉 스캔을 하면 거기에 있는 가격표하고 유통기한 다 잡아내가지고 어떤 진열대에 유통기한 지난 거, 가격 잘못 붙은 게 뭐가 있습니다라는 걸 자동으로 찾아서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거를 이제 물건을 빼든지 라벨링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인공지능이 잘하는 분류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해드리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월등히 잘할 수 있고, 앞에서 그 오이 분류해내는 그런 것처럼 완전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인공지능 전문가만 하는 거지 내가 뭐 해야겠어 이런 생각 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주변에 한번 써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예제로 인공지능 활용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